네,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트럼프가 대중 관세율과 파월 해임에 대한 완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 2%대 내외 상승하고 달러와도 강세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상승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미증시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 반등에 나서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2,50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시장 변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명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그보다 더 크게 빠지던 지난해와 반대로 올해는 좀 우리 국내 증시의 체력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증시가 좀 견조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생각한다면은 최근에 강한 주식들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식이 강한 게 아니라 요즘 강한 쪽들은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정책에서는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모든 정책들이 다 한국에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에 입항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고율의 그 입항 수수료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다른 주식들이 좀 좋지 않아도 이쪽이 버티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수급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 기타 법인들의 순매수가 강한데요. 이 부분은 말하자면은 기업들 중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확실히 주가가 이미 싸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국내 주식을 사고 있고 이런 수급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좀 버텨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 미증시는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간밤에는 그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미증시가 이렇게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식처럼 통용되는 달러 스마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글로벌로 다 같이 좋을 때는 달러가 약해지고 여타 국가들의 통화가 강해지고 신흥국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이지만은 미국만 좋고 나머지 경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일 때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을 때도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요. 네. 반면에 모든 경제들이 다 안 좋은 불황기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또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 달러가 강해진다 이런 이론인데요. 이런 공식대로라면은 지금 상황은 글로벌 경기를 다 짓누르는 요인으로 관세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미국 달러 자산들이 좋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임으로써 좀 경제를 정상화시켜 두겠다라는 건데 그럼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달러 유동성이 글로벌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기능 자체가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의심스러워하는 거죠.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 관점에서 반대급부로 안전자산 쪽이 선호돼야 되는데 지금 이 달러가 안전자산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년간 통해왔던 공식들이 좀 깨지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 밑으로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또 대안으로 지금 금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걸 보면은 미국 증시가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들보다는 강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로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는 이제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금리 인하는 이제 여전히 압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관세 자체도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두기 어려운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데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세도 문제고 달러 약세도 문제고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두면은 나중에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없애놓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 뒤,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걱정이 수그러든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우리가 자산 한국 시장에서도 꽤 몇 년 전에 경험을 했던 거지만은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특히나 자산 가격이 같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금리일 때는 소비를 안 하고 오히려 빚을 내서 자산에만 묻어두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수가 지금 안 좋아진 것들이 상당히 그런 영향들이 있었잖아요. 미국도 그런 걱정들이 드는 거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더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켜서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버는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은 연준이 조만간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다. 트럼프의 말을 들어줄 것 같다.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5월 시장 투자 전략들을 이제 보면은 미국 투자 비중 확대를 조언한 증권사들도 있던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조정을 거친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로 트럼프에 달린 거라 네. 알기는 힘들지만 지금 트럼프의 행동들을 보면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를 강하게 매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뭐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예상을 안 한 게 아닌데 네.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여 보다가 언제까지 밀어붙이냐면은 금융시장이 깜짝 놀라서 무너질 때까지 확인을 해요. 네. 그러고 관세도 유예가 됐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그 정책을 끌고 가고 싶어 하면서 파월을 해임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발작을 할 때까지 버티다가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물러선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아마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일부분 반등하다가도 또 주저앉는 상황들이 네.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면한 걱정은 협상입니다. 한국도 이제 이번 주 중에 협상이 시작되지만 네. 과연 이 무역 협상이라는 것들이 다 금방금방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우리도 다 받아줄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좀 지나가야 될 요철 구간들은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달러 인덱스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420원 단에서 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려갈 것 같은데요. 네, 가야만 하죠. 그렇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는 한 1,470원, 80원대 네, 네. 정도까지 갔었고 달러 인덱스는 정말 높을 때는 한 110선에서 지금 100밑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한국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데는 달러가 약해진 수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한국이 워낙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던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상화되는 거 플러스 나머지는 달러가 좀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상황들이 계속 불안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여러 번 좀 반복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가 좀 더 약해지고 원화는 좀 더 강해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원화 강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글로벌 통화 중에서 원화가 강한 통화 축에 속할 거냐?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지금은 이제 미국이지만 거의 거기 준하는 수준으로 비슷하게 미국, 중국만큼이나 수출이 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시장 통화 가치는요, 항상 중국과 미국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주가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이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면 그 중간쯤으로 한국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특수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대안 통화를 사람들이 찾게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얼핏 드는 생각은 뭐 완벽한 달러에 대한은 아니겠지만 얼핏 드는 생각은 위안하거나 아니면 뭐 유로하거나 뭐 이 정도 생각이 든다. 아니면 N일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 우선순위가 원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경기에 따라서 연동되는 수출액 차이가 너무 커버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미국보다는 그래도 미국 말고도 다른 수출 다변화가 돼 있으니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보다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서의 도피처 역할을 하는 네. 통화들은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 그 선에서 한국 원화는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중요한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 들어올지 사실 뭐 그동안 여러 번 짚어봤던 얘기이긴 한데 오늘 환율 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레벨은 뭐 지속적으로 좀 낮아져 왔고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그 뭐라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게 안전자산 선호가 약하고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종류가 달라졌다일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금 가격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튼 한국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대표적인 위험자산 중에 네. 속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 한국 기업들의 이익도 좋아지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기업 이익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썩 그렇게 좋아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얘기가 한국 주식이 잘 버텨주고 있고 그래도 성과가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은 팔고 있다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훨씬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다는 얘기도 드렸지만은 네.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놔서 외국인들이 더 팔 여지들이 많이 적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달러 선호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압력 자체도 뭐 상황적으로도 뭐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적으로도 좀 적어져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은 뭐한 1,000억대, 2,000억대, 뭐 3,000억대 이 정도 매도를 하긴 하지만 하루 보면요. 네. 사실 과거에 정말 많이 외국인들이 팔 때 같은 뭐 조단위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첫 질문에서 제가 또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연기금과 자사주 매입 수급들이 네. 받쳐주고 있다. 외국인 매도가 압력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한국 지수가 좀 방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압력이 엄청 강해지거나 한국 주식시장을 많이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출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연기금이 잘 받쳐주고 있고 매도 규모가 과거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국 입장을 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시장 역량은 어디까지 전망하십니까? 일단 네. 당연히 협상이 되는 게 긍정적이죠. 네. 이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들을 너무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돼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협상이 그렇게 하루 이틀 지금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보다 먼저 협상에 나섰던 게 이제 일본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분위기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뭐 일본 총리도 했던 얘기가 그렇다고 다 양보할 수는 없다. 국가 간에 우리 국익을 챙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튼 뭐 관세 유예는 90일 정도로 일단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는 좀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금방 뭐 5월 전에 협상이 될 거다 이런 네. 기대까지 가지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한국의 정부가 이제 새로 구성되는 게 6월이면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도장을 찍어 둘 수 있을 거냐, 그 뒤에 연속성이 있을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정부 지금의 뭐 임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행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모든 거를 많이 양보해서라도 도장 찍고 싶은 것보다는 최대한 우리가 피력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내고 그렇죠. 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한테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조기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섣부른 합의를 하는 것은 좀 오히려 우리 경제에 위험하다라고도 봐야겠고요. 올해 우리 증시를 두고 상저하고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4월 상반기를 보내고 있고 2분기 역시 뭐 시장은 좀 하방을 다지고 상승을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출렁출렁하는 구간 중에서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상승 구간에 네. 가깝지요. 근데 6월 말쯤, 2분기 말쯤 됐을 때 네. 지금보다도 더 높이 있을까요?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음. 워낙 이제 트럼프의 의중에 달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예상은 잘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결된 불확실성과 남아 있는 불확실성들을 따져 보면은 여튼 처음에 국가별 상호 관세로 매겼던 이만큼이 다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한 차례 리스크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상호 관세를 던졌을 때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가 협상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좀 너무 무리수인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협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 지나간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준 의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도 어제부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지났다는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이 그럼 6월 말까지 다 타결이 될까요? 는 아직 알 수 없죠. 왜냐면 90일도 다 안 지난 상황이니까요. 7월까지 가야 90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6월 말까지도 바닥은 지나갔지만 주식시장에 쭉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출렁출렁하면서 치고받는 상황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출렁출렁이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지수 상승을 지금 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특히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 쪽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조선방산 같은 네. 경우가 되겠죠. 이쪽들이 사실 많은 논란들이 가격에 대한 논란입니다. 네.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주식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에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일 큰 리스크인 이 관세의 영향을 안 받는 분야고요. 그리고 관세 외의 다른 정책들은 다 트럼프 정부가 결국은 이런 쪽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정부의 기조는 대외 군사적인 직접 개입은 안 하겠다. 나가 있는 것들을 다 걷어들이겠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주방의 필요성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그 나토 간의 전선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군사 투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 방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반도체, 자동차 이런 관세 영향권에 있는 주식을 저가라는 이유로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비싸고 다른 쪽이 싸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스콥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선방산 같은 주식들에 대한 선호들은 이 불확실성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갈 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과 방산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테슬라가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고요. 순이익과 자동차 매출도 좀 감소세를 보여줬는데 머스크의 발언이 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 효율 부족, 정부 업무에만 집중을 했다면 다음 달부터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슬라 실적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실적보다도 네. 그 머스크의 발언이 제일 주요했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고 가이던스보다도 더 좋지도 않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단기적으로는 안 보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실적 그 자체가 중요한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얼마나 맞을지 모르면 미래 실적이 지금의 연속적으로 예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여튼 머스크라면 무언가 사항들을 타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네, 테슬라 네. 주주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약간 머스크도 자기가 할 건 하지만
이 정부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기대하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경영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기대감으로 나온 것 같고요. 우리가 다른 종목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땠냐, 2분기 실적이 어떨 것 같으냐 보다도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번 실적 시즌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실적을 또 주목하는 이유로는 국내 2차 전지주와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실적은 일단은 부진하게 나왔는데 2차 전지주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2차 전지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입장에서는 결국은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의 공기업이 워낙 거센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원가 측면에서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인산철 배터리 연구가 더 진행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튼 수비를 하는 입장인데 그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좀 기대하던 부분이 테슬라 향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네.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의 실적이 여튼 당장 가시적으로 좋게 안 나오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뭐 이게 머스크가 복귀하는 걸로 인해서 반전의 얘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당장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일단은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2차 전지를 바라보면서 반등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봐왔는데 뭐 그렇게 보자면은 뭐 올라갈 걸 기대하고 이렇게 뭐 올랐을 때 한 번 반등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그래도 굉장한 호실적을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연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네.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사상 최대 실적 나오더라도 지금 관세 문제 내지는 뭐 AI 칩에 대한 통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니 하이닉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당장의 주가 반응은 좋지 않다. 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이닉스를 떠나서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거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왜 의미가 좀 적냐면은 관세를 맞고 났을 때 실적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걸 설명을 못 해주거든요. 네. 지금의 업황 사이클이 좋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수요가 앞으로 깨질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지금 가이던스는 다들 좋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안 맞았는데 이걸로 인해 수요가 얼마나 꺾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2분기 내지는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들은 대반적으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들 반응은 썩 안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드는 생각은 그걸로 인해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2분기나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나면 그런데 실제로는 협상이 잘 진행돼서 관세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나오면 네. 저희 생각에는 2분기, 3분기 실적은 그때 가서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지금의 좀 좋지 않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좋지 않았던 거를 발돋움을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실적과 또 신약 개발 이런 뭐 성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바이오의 경우에는 품목별 관세 지금 뭐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섹터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들이 꽤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매를 안 맞았는데 이제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오 분야 자체는 좋게 보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먼저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거다. 많은 투자자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4월장이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또 5월장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4월장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예, 네. 뭐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결국 정리하는 네, 셈인데요. 일단 달러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제일 선호되는 자산은 금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네.
주식도 그렇지만은 뭐 금 ETF 이런 부분들을 자산의 일부분 좀 편입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여튼 출렁출렁하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는 거는 조선 방산 같은 트럼프 수혜주들. 여기에 뭐 오늘 얘기를 거의 안 드렸습니다만은 네. 하나 첨언하자면은 뭐 앞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음식 유통들 뭐 이런 주식들 정도로 좀 집중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주식 배분은 약간 낮추고 금으로 옮겨놓고 주식 내에서는 개별 업종들을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 내에서는 개별 업종들을 주목하자. 조선과 방산, 유통과 음식료 같은 섹터에 좀 관심을 집중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